구의역 김군이 이제 사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추모제가 구의역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우리 임선재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요. 김군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무엇이 가장 심적인 원인이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청 용역하고 있는 문제의 종합판이었습니다. 당시 김군은 서울 메트로가 담당하는 145선 중에 강북권역 50개역을 담당을 했었고, 그러면서 하루에 많게는 4, 50개의 장애를, 그 4, 50건에 달하는 장애를 한 4명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뭐 2인 1조는커녕 당시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 그대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컵라면을 싸들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정도의 노동 강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이를 강제하던 그 조항이 바로 1시간 페널티 조항이었는데요. 당시 원청인 서울 메트로가 은성 PSD에 장애 발생한 이후에 1시간 내에 이를 도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을 갖고 있었고, 이는 전형적인 원청에 해당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그 1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뭐 2인 1조가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혼자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한 달 120여만에 불과한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라든지 고용불안, 수시로 관리자들로부터의 폭언 등 다양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겪어야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위험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던 당시 환경입니다. 말 그대로 외주하청이다 보니 원청이 서울메트로에서 작업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선로 측 작업이라 하더라도, 위험하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래서 열차가 운행하는 도중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선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료집에도 적어놓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김군이 1시간 페널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무리하게 혼자 도착해서 그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주변을 살피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서 작업을 해야 했고, 그러다가 들어온 열차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망하게 됐던 게 당시 상황입니다. 그런 가정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당시에 인원이 넉넉해서 2인 1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었거나, 아니면 1시간 페널티 조항이 없어서 조금 늦더라도 다른 작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할 수 있었거나, 또는 선로 측 작업은 위험하니까 운행이 끝난 야간에 작업하겠다 이렇게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면 김군은 아마 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김군이 죽음에 이르게 됐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방송계에서도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로도 사망을 하죠.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운전하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무대 세트가 무너져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죽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청주방송에서 14년간 일한 프리랜서 PD였던 이재학 PD도 또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방송계에서 죽음이 없게 하자고 그동안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이 죽음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습니다. 이용바님 그동안 이제 방송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방송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원인이 도대체 뭔지, 무엇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도 말씀을 좀. 구의역 스크린도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죽음이지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한비 PD가 구의역에 가서 김군을 생각하며 올린 글입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에 그는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이 착취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야만의 사회에 절규하며 김군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된 오늘, 비정규직은 기계 부품처럼 일하다가 하루에 대여섯 명 이상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빛 PD가 구의역
에 가서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구의역 참사에 대하여 일찍 퇴근했기에 시간이 생겼다. 그래서 구의역에 갔다. 막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리 오래 머물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짜증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솟구쳐 머리가 아팠기에 역사를 빠져나왔다. 구조와 시스템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죽음이란 비참함. 생을 향한 노동이 오히려 생의 불씨를 일찍 아니 찰나에 꺼뜨리는 허망함. 이윤이니 효율이니 헛된 수사들은 반복적으로 실제의 일상을 짓밟는다. 끔찍한 비극의 행렬에 비록 희망을 노래하는 이가 없을지라도 염치와 반성은 존재할 것이란 기대도 같이 쓰러진다. 망하지 못한 세상이다. 아니 망하지 않는 세상이 맞으려는가?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 둘 중 무엇이든 답답한 동어 반복으로 밖에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이 다시금 한 삶을 부러뜨렸다. 얼굴조차 모르는 그이에게 오늘도 수고했다는 짧은 편지를 포스트잇에 남기고 왔다. 오늘이라고 쓰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기에 오늘이라고 힘주어 적었다. 즉 오늘 김군 사망사고 4주기를 지으면서 추모제가 열리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울적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군의 사망사고로 굉장히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 없고요. 이렇게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다가 기계 부품처럼 일하다가 죽어가는 세상을 절규하면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방송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싸우다가 이한비 PD는 죽었습니다. 이한비 PD가 써놓고 간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비정규직의 서름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서 노동자를 지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2~3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등 떠밀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어가긴 어려웠어요. 한때 이한비 PD가 공론화돼서요 대책을 세워 싸우니까 언론에서는 이한비 PD 스스로가 너무 힘들고 고된 소장시간 촬영 노동에 힘들어서 죽은 것처럼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는 정규직이고 그들을 스태프들을 관리하는 조연출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비정규직들의 고통을 너무나 결감하면서 그것을 막거나 개선해보겠다고 밟은 기사가 결국은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이한비 PD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2월 4일 청주방송에서 이재학 PD가 죽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었습니다. 14년 동안 정규직보다 더 훨씬 강도 높은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정규직이라고 똑같이 대우를 받고 명함도 봐가지고 직원처럼 근무를 14년 동안 했는데 단지 자기 팀원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14년 동안 계약서 한 장 쓰지 않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는 청주방송의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재판을 소송을 했지만 소송에서도 온갖 방송국의 모략과 음모에 의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즉 이한비 PD가 4년 전에 지적했던 방송 노동자 또는 김군 모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의 서름을 절망했던 서름을 그것을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아픔이 상당히 큰데 그거를 감내하면서 그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고 위로하며 또 힘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계속 얘기해야 되고 가서 또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같은 입장에서 같이 힘내서 해결해 보자고 요구하고 있고 정말 이런 아픔 볼 때마다 우리도 너무 더 힘들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죽음들이 너무 흔했지만 저 용변이 죽기 전에는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족은 정말 각자가 감내하기 힘드니까 집에 가서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삽니다. 이런 죽음들을 상대할 때마다 더 이상 죽음을 막고 싶어서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게 우리만의 힘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절감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구조적으로 그렇게 죽음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같은 그 재래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막고자 노력을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조차도 다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정규직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규직만 되면 기본 인원만 차면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으로 되는 이런 구조. 그 속에서 또 비정규직이 되면 그 감당해야 될 그 많은 시간과 부당한 대우 이런 거를 감내하면서 해야 될 우리나라 청년들, 학생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힘들어질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참담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많이 고뇌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피라미드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상위 작은 숫자만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정규직 또 그 밑에 비정규직 많은 재하청 이런 구조를 가면서 이유는 위에 올라가고 고난도 위에 있고 그렇지만 책임은 다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사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청으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임금도 차별도 다 책임도 전가되는 임금이 제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적어지는 이런 구조 그만큼 안전도 더 불확실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정치와 기업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행하고 있는지 가슴이 정말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용균이, 태규, 동준이, 한비치, 김군 다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크게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나라 한 해에 2,400명 그렇게 죽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가급적 정말 앞에 계신 분들께 왜 사망하게 되었는지를 그러나 또 이분들께서 그동안 싸워오면서 만들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족적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진상규명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진상을 규명한 곳도 있고 유가족들이 또 애를 써서 현재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현님하고 강석경님 두 분께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요.